안녕하세요. 1월 31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예전에 했었던 어제 했었던 방송에 이어서 2탄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장이 굉장히 안 좋죠. 힘든 장이에요.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 모두 다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어떻게 보면 장 시장 전체가 지금 부러지는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뭐 외국인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선물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현물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틀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간 코스닥과 코스피의 그런 디커플링이 좀 심해지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자금적인 부분은 신규 유입이 없고 그런 한정적인 자금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선물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코스닥은 이제 투매를 현물을 매도를 하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폭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또 폭락이 연출이 되니까 또 개인들이 이제 또 다 손절을 하고 이제 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손절성 그런 물량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부르는 그런 지금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죠. 증시 격언 중에서 지금 시장이 어떤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주식 시장에서는 좀 앞으로 이제 지금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지금 강한가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고 있냐 이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 앞으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업종이 좋다 이 종목이 좋다면 그게 앞으로도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실적 시즌 이제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미국도 지금 계속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뭐 빅테크들의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해도 앞으로의 그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실적이 좋았어도 과거의 실적이 좋았어도 앞으로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폭락이 나오는 투매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실적 장세에서 현재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어김없이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지금 앞으로의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AI 주와랑은 다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대표적으로 기아차, 현대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항상 예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주는 일단은 대장주인 기아차는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오르기 전에 쌀 때 사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급등하고 나면 못 사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사는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실적이 좋고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뉴스가 나오면서 뜨기 전에 상승하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가 매수로 계속 모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실적적인 부분 거기다가 또 외국인의 수급 거기다 최근에 또 자산주 이번에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은 기아차, 현대차가 또 거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그것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호재가 나오는 거는 솔직히 플러스 알파인 것 뿐이지 그거 호재를 보고 그건 뉴스를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물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뉴스에 대해서 만약에 반응이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면 거기서 또 물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뉴스가 딜레이가 돼도 물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좀 쌀 때 사놓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특히나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라면,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이면 항상 코스피 종목 중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수급을 항상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외국인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느 업종을 좋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걸 항상 보셔야 됩니다.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그거 안 보고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돈이, 투자금이 얼마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자기의 투자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 피땀을 모아서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금을 다 집어 넣으면서 그거를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체킹을 안 하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체킹을 해보시고, 최근 일단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저도 다른 분들 유튜브도 많이 봐요. 뭐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 유튜브를 저도 항상, 경제 유튜브 같은 건 항상 보는데, 주식 유튜브나 경제 유튜브 항상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잘 짚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방송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질적으로는 저분이 실질적으로는 매매를 해보신 적이 없구나, 매매 경험이 없으시구나, 그냥 저런 전문가 활동만 하신 분이구나, 이런 게 딱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 저분은 실제로 매매를 해본 적이 없다, 딱 그런 게 티가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엄청 유명하신 분이어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유명한 거랑 실질적으로 매매를 잘하는 거는 좀 다른,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 잘하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빨리 오늘 또 방송을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오늘은 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의 연속이니까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만 살짝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보시면, 밸류업 우수 기업을 100곳을 뽑는다. 그래서 파격 인센티브를 준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 그 다음에 또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산가치도 높고 자사주도 매입을 많이 하는 회사들. 근데 자사주 매입만 하고 소각을 안 한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걸 소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100곳을 선정을 해서 요거를 이제 PBR을 개선하거나 배당을 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나선 이런 상장사들을 100개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공표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인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코스피 200 하듯이 이렇게 주주 친화주 100곳, 뭐 이름이 이건 아니겠죠. 주주 친화주 100곳 이건 아니겠죠.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를 정해서 공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해주고, 믿을 만한 회사니까 또 사람들이, 개인 주주들이 엄청 많이 몰리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량주 인증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회사는 정말 주주를 생각한다, 이런 회사를 인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나라에서 인증을 하는 거인 만큼 굉장히 앞으로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시장은 자사주가 많고 PBR이 낮은 이런 지금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찾는 옥석 가리기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마트 같은 자산이 많은 그런 종목들에 많이 몰렸었거든요. 수급이 몰렸었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자산만 있는 종목들보다는 자산도 있고 실적도 좋고, 거기다 또 자사주까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은 수급이 선별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4대 은행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4대 은행에서 저는 우리은행을 보고요. 물론 이번에 뭐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약간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4대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나는 뭐 대형주만 하신다는 분들은 우리은행이 제일 양호하다라고 보고요. 어제는 제가 이제 그런 지방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좋기는 JB가 제일 좋아요. JB가 원래 1등이고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NK, 그리고 이제 DGB, DGB 이렇게 세 개인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BNK였죠. JB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장기 투자를 했던 종목인데 한 1년 정도 갖고 있었나요? 예. 장기 투자를 하고 굉장히 수익을 밑에서 많이 내고 팔고 나온 종목인데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미 제가 파는 시점에는 이미 고평가됐었기 때문에 팔았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많이 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긴 좋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이미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JB은행 같은 경우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어제 언급을 안 드린 거고요. 제일 좋아요. 이게 지방은행 중에서는요. 근데 아예 그래서 언급을 안 드린 거고 BNK랑 그 다음에 DGB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뭐 횡령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300억 횡령 뭐 이런 것 때문에 요거는 어제 말씀드린 종목은 그래서 최근에 다른 종목보다 이런 종목들보다 약간 주가가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횡령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뭐 다 처리가 됐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안 좋은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약간 우려가 4분기 실적이 약간 안 좋다라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겁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갈 때 다 따라서 같이 갑니다.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살짝 움직였죠? 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거를 의무화하는 거는 제외됐다. 예, 요게 포인트죠. 일단은 요거는 제외됐어요. 하지만 이제 뭐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프리미엄을 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요런 거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런 관심이 생기고 이제 주주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제 보여드렸었던 부분이죠. 주주 환원율 비교한 거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은 이제 비슷한 모습이고 자사주의 기업은행이 여기 보시면 여기 기업은행은 아직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나오면 이제 또 주가에 또 긍정적인 방향을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뉴스가 좋은 뉴스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나오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주가가 또 한번 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배당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성향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은행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성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배당 성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은행주가 배당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행주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은행주에 대해서는 뭐 4대 은행 중에서 어디가 좋냐, 요즘에 4대 은행 중 어디가 좋냐, 그 다음에 뭐 지방은행은 어디가 좋냐, 그 다음에 뭐 다른 은행은 또 어떠냐, 뭐 이런 거 저는 은행은 완전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은 그냥 지금 4대 은행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우리은행이 지금 제일 좋고요.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은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에서는 전북이 원래 제일 좋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패스.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어제도 일단은 BNK 말씀을 드렸지만 BNK, DGB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좋습니다. 거의 뭐 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는 DGB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주가가 좀 높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게 먼저 가고 BNK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거 말고는 이게 이런 KB나 신한 같은 경우는 조금 딸리죠. 예, 보면은 배당 수익률 자체도 좀 딸리고 우리은행이 4대 은행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시각의 차이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분석했을 때는 우리은행이 4대 은행 중에서는 제일 좋았고 지방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이 JB은행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선책으로 BNK나 DGB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랑 뭐 은행 배당 이런 거 합쳐가지고 DGB가 좋잖아요. 이게 제일 좋죠. 전북이 그 다음인데 그리고 이제 BNK 요 세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은행 중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다는 우리 순서가 딱 제가 말한 순서대로잖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기업은행이거든요. 기업은행도 거의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기업은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미 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님이랑 은행 이자, 기업은행 이자 이익 그리고 님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님도 일단은 뭐 양호한, 님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한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양호한 모습이고 일단은 뭐 님이라는 거 자체가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예, 이렇게까지 길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행의 그냥 순이자 마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락하면은 은행의 수익이 일단은 감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님이 하락하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길게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님이 1.8%가 아직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양호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요거는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은행 대출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주 성향, 주주 환원율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자도 보시면 계속 늘어나죠.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 올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1,000원 이상은 배당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률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이게 고배당주예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HTS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돼요. 일단은 뭐 대주주가 68%,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주주에 대한 부분은 뭐 문제 없겠죠. 네, 68%. 단점이 대주주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오히려 이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수가 많으니까 뭐 개인이 못 사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움직일 때 좀 더 대신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정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5% 갖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뭐 주식 상장수가 많지만 유통 물량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다. 주가 상승에 큰 문제는 없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뭐 이익은 굉장히 좋아요. 올해도 이제 거의 작년과 비슷한 이익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배당도 지금 올해 예상 배당이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예, 990원 뭐 이 정도인데 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다른 거 코스피 종목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좀 약간은 뭐 단타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코스피 종목을 할 거다 하면 수급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어떤 업종들을 보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런 자산가치주에 대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좋게 본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죠. 외국인도 다 모든 종목을 버리는 건 아니고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자산가치가 좀 뛰어난 종목들은 사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흐름, 외국인이 계속 지금 사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지금 사고 있고 기간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만 팔고 있죠. 항상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개인과 반대로만 하시면 크게 일단은 손해는 안 나요. 예. 그래서 개인이 보는 것과 반대의 방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보통 개인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느 쪽을 보시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 최근에 보면 굉장히 크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좋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어제 말씀드렸었던 BNK, BNK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1.6%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일단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또 개인만 계속 팔고 있는 요런 게 가장 기본적인 수급입니다. 요즘 장세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차트인데, 저는 항상 이래서 외국인에 대한 부분, 기관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많이는 안 올랐어요. 1.6%밖에 안 올랐는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4%가 올랐어요. 거의 4%가 올랐는데 일단은 뭐 이 종목은 계속 갈 건 확실해요. 근데 이미 뭐 오늘 뭐 4%나 올라서 나는 4% 올라서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시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만약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오면서 누림목을 주고 가진 않잖아요.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안 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쉬고 간다면, 이제 누림목을 준다면 그때 누림목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 뭐 이미 오늘 4% 올라서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은 차선책으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BNK, 이거 오늘 뭐 급등 나온 거 같죠? 차트 보면. 근데 1.6%밖에 안 오른 거예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은 요거 어제 주봉 다 뚫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구 이게 DGB 돼지비 DGB 이것도 지금 오늘 이게 급등주 같은 패턴이 차트로 보면 급등주 같죠? 근데 2%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차트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물대 이제 추세를 상승 추세로 이제 돌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짧게 한다고 말하고 일단 주식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자산가치주 뭐 고배당주 이런 걸 또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20분을 했습니다. 10분에 끊으려고 한 건데 짧게 한다고 하면서도 종목 얘기만 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았고 빨리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빨리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20분이 됐네요. 몰랐는데 20분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힘든 장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종목이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일단은 좀 더 한번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힘든 장일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수익 내는 것보다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것보다 좀 살아남는 쪽 그리고 조금 수익이 나더라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좀 베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많이 먹는 것보다는 먹을 확률이 높은 종목에 베팅을 하는 게 좀 어떠실까 한번 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번 종목들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길었는데 이거 좀 뭐 1.5배 듣기인가요? 그런 걸로 해서 좀 빨리 들으시고 네 아니면 좀 건너뛰기해서 들으시고 좀 짧게 그냥 요점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